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그냥 합유는 동업하려고 토지를 사놨어. 동업하려고. 공유는 우연히 만나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게 되고, 총유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종중이 하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교회 재산. 그래서 총유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면 돼. 총유는 교회 재산에 대해서 여러분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총유의 결의를 얻어야 된다거나, 그래, 총유의 내부 규칙이 있어. 이걸 정관이라고 하거든. 정관이 없으면 총유의 결의에 의한 거고, 각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알면 돼. 우리는 공유는 우연히 만나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게 되므로, 공유자는 언제든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 언제든지 공유를 가져갈 수가 있어. 근데 합유는 동업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합유는 지분이 존재하더라도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지분 등기가 안 돼. 지분 등기가. 그러나 합유는 동업자들을 목적이 동업하기 위해서 한 것이므로, 합유자의 한 사람이 사망하잖아. 그럼 그 사람의 지분이 상속이 안 돼. 그래서 합유는 동업의 목적에 의해서 달성될 때까지는 분할 청구도 못하고 지분 처분의 자유도 못한다 하시면 되고, 우리 시험은 대부분 공유에서 나와. 그러면 공유는 이제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용 계량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고,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 그때 여기서 갑을병이 이 토지에 대해서, 자, 갑이 5분의 3, 을이 5분의 1, 병이 5분의 1. 그럼 보존행위는 현상 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각자는 자기 지분을 주장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공유물의 침해 또는 지분 침해가 있을 때, 우리는 물권자는 물부손이 있다. 맨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지분이 침해당했을 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는 남의 지분 주장해야 돼. 자기 지분 주장해야 돼. 남의 지분을 주장하는 건 보존행위 아니에요. 자기 지분 주장하는 게 보존행위다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에 건물을 짓는 것은, 공유 대지에 건물을 짓는 것은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중에 어디에 해당을 해? 건물을 짓는 것은 처분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공유에서는, 자, 요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여기 봐. 자, 보존행위는 각자, 이용 계량의 관리행위는 과반수, 관리과,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야. 그럼 여기서 관리행위가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게 관리행위거든. 그럼 여기 을의 지분은 전부에서 미친다고. 그래서 을이 독점이에요. 을이 독점. 그러면 지분 침해도 아니다. 독점해서는 안 되지, 을은. 그러므로 병도 침해당하고 있고 갑도 침해당하고 있어. 그러면 지분 침해당했을 때 이제 물청, 부청, 손청을 했다 해도, 물청은 반환 청구와 주로 방해 제거 청구인데, 그 방해 제거 청구가 등기 말소를 물어본다고. 등기 말소. 그러면 자, 소수 지분 공유자가 독점하는 경우 과반수 지분 공유자는 전부 내놓으셔 할 수 있냐? 그거 물어봐. 전부 내놓으셔 할 수 있어. 그러면 소수 지분 공유자가 독점하고 있을 때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는 전부 내놓으셔는 못하고 머리 뒤밀고 나도 같이 쓰자 이렇게만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요것만 주의하셔. 그래서 여기서 소수 지분 공유자는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에게 전부 내놓으시오 한다고 못 한다고? 못하고 같이 쓰자. 공동 사용 방해 금지 청구만 한다. 이것만 주의하셔. 다시 정리해. 지금 을이 5분의 1을 지분을 갖고 있는 을이 독점하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는 전부 내놓으시오는 못하고 어떡하라고? 같이 쓰자. 그러나 다른 과반수 지분 공유자는 내놓으시 할 수 있어. 요거 주의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는 갑으로부터,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는 갑으로부터 요 부분을 사용으로 허락받았어.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는 공유자로부터 특정 부분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정. 자, 갑이 이렇게 쓰라고 그랬다. 병은 정에게 내놓으시오. 뭐 한다 못한다? 못해. 부당이득 내놓으시오. 헐수는 물어보는 거예요. 부당이득 손해배상. 그럼 병은 정에게 물청은 안 돼. 부당이득도 돼, 안 돼. 손해배상도 안 되고 병은 갑에게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는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이유는 물부손 있냐 없냐 맨 물권법은 이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물부손 있냐 없냐. 자, 이것만 갖고 해결하고 공유자들의 여러분들 소유권 막 남의 소유권 주장하면 안 되잖아. 공유자들도 남의 지분 주장하는 거 아니라고 자기 지분만 주장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이제 문제 풀어보자. 160페이지. 공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대표 유형. 1번.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여러분들 소유자는 자기 소유권 처분하는데 누구에게 동의 안 했잖아. 소유권과 똑같은 거예요, 지분은. 맞다. 그러나 다만 합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면 돼, 안 돼? 합유는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다. 이렇게 비교만 하면 돼. 2번. 소수 지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는 그 사람을 상대로 보존행위에 의해서 공유물 내놓으셔 헐수. 요거 물어보잖아. 1번 이거. 근데 이게 왜 지분이 나오냐면 2년 전에는 판례가 변경되기 2년 전에는 할 수 있었어. 소수 지분 공유자도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에게 전부 내놓으실 수 있었던 게 판례였는데 변경돼 버린 거야. 2년 후에. 그래서 그것이 계속 나오니까 책이 그 기출문제가 변경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시면 돼. 그래서 2번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3번. 공유자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국가로 간다. 다른 공유자에게 간다. 다른 공유자에게 간다. 그 다음에 4번. 공유물 분할에 관해서 동그랗게 협의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공유자들은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거든. 그럼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대로 분할해야지. 근데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협의한 사람이 협력을 안 하면 협력하게 해주쇼라고 소제기할 수 있지만 판사에게 분할해 주쇼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하셔야 돼. 별표. 자, 협의가 성립이 되었다. 그러면 협의가 성립되었다. 거기다가 협의가 성립이 되었는데 일방이 협의한 대로 협력을 안 해. 그럼 협력을 안 하면 판사에게 분할해 주쇼 청구해야 돼. 협력 청구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 주의해야 돼. 협력 청구하는 거지. 협력 이행 청구하는 거지. 협력 이행을 청구하는 거지. 여기에 분할을 해 주쇼. 분할해 주쇼. 라고 분할 청구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함정이 많이 나오니까 주의하셔. 그 다음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자, 미치고서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이해하시면 돼. 지금 이렇게 가불병이 X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 분할 방법은 현물로 분할하거나 이걸 팔아서 가격으로 분할하거나, 이거 가격 배상이라고 그래. 아니면 현물로 분할하거나 대금, 팔아서 대금을 분할하거나, 하나는 요놈이 막내야. 막내 병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고 갑과 을은 돈 받고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가격 배상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 외울 필요 없어. 여기 봐봐. 보라고. 가불병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병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병이 이렇게 돈을 주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되면 공유물 매매가 이루어지잖아. 매매. 그럼 매매가 이루어지면 팔아먹은 사람은 산 사람에게 그냥 끝내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담보 책임 생기다 그냥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한번 읽어본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관하여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무슨 책임이 생겨. 외우지 말고
공유물 분할은 지분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라 생각하면 돼. 밑줄 것이봐.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밑줄 것이고, 이렇게 써놓으면 돼. 지분 매매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지분 매매. 그래? 그럼 매매 이루어져? 그럼 팔아먹은 사람은 끝나는 거요. 매도인은 담보 책임져야 되는 거요. 지분 팔아먹은 사람은 지분 산 사람에게 담보 책임이다. 그래.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 안 외워도. 자, 문제 2번. 공유, 틀린 것은 부동산 공유자의, 자, 밑줄 것이봐. 공유 지분 포기 밑줄 것이요. 그럼 공유 지분 포기는 의사표시 있는 것이야, 없는 것이야? 있지. 그러면 지분 포기로 인한 물권 변동이 생기려거든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도. 등기해야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등기하여야. 그래서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게 되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등기하여야 한다. 그래서 곧바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맞네. 여러분들은 지분 포기, 하여튼 공유 지분 포기든 합의적인 포기든 포기 나오면 의사표시 있으므로 등기해야. 2번. 소수 지분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협의 없이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에게 공유물 내놓으시 헐수는. 근데 2번이 왜 나오는지, 이거 작년도 주택발사 간평 문제 아니야? 이유가 있어. 2번이 나오는 이유가. 판례가 최근에 변경되어서 2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2번 나오리라고 기대하지 말고, 이제는 2번은 하도 많이 소위 닳고 닳았던 지문이다. 그 말이야. 닳고 닳았던. 그러니까 소수 지분 공유자는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에게 전부 내놓으시 할 수 없어. 물청 중에서. 3번. 소수 지분 공유자는 3번. 과반수 지분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번은 관리과 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과. 3번은 뭐? 관리행위는 과반수 관리과. 됐네. 자, 4번. 토지 공유자 사이에서는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그래서 공유물 관리 비용은 다 지분 비율이요. 지분 비율. 그 다음에 5번.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다. 26번. 공유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공유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지분 비율로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2번. 공유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국가로 간다. 다른 공유자에게 간다.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그 다음에 3번. 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공유물에 대하여 파기한 자, 손괴한 자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에 발생한 손해, 그리고 전부요, 자기 지분이요. 남의 지분 주장하는 건 보존행위 아니다. 주의하시면 돼. 그리고 반환 청구다, 방해 제거, 부당이득 청구도 전부 자기 지분 주장하는 거라니까. 공유자들은 남의 지분 주장하면 돼, 안 돼?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 갖고 있으니까 남의 지분 주장하지 못한다. 주의하셔. 그래서 3번이 틀린가요? 여기 봐. 별거 없어. 자, 여러분,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물부손이 있다. 그것만 공부하는 거라니까. 공유에서도 물부손이 있다. 근데 물청도 자기 지분 주장에, 남의 지분 주장에, 자기 지분, 부당이득 손해배상도 자기 지분. 그러면 이 갑이 5분의 3 갖고 있는 병에게 전부 내놓으라고 하면 갑의 지분은 전부에 미치니까 전부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미침으로. 그 다음에 4번. 공유 토지의 건물 신축 밑줄 그으셔. 공유 토지의 건물 신축은 보존행위다, 관리행위다, 처분행위다. 처분행위. 그러면 전원의 동의. 그 다음에 5번. 자, 5번에다 별표해.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요. 보존행위는 자기 지분 주장이요, 다른 사람 지분 주장이요. 5번에다 별표 해놓으면 돼. 보존행위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8번 보자. 사례 보자. 갑의 경우는 X 토지를 갑이 6분의 4
을과 병이 6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다. 1번 갑이 6분의 4 갖고 있는 갑이 을과 병 동의 없이 토지 전부를 A에게 임대하여 A가 X 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 을은 A에게 단독으로 나가시오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을은 A에게 부당이득 내놓으시오 할 수도, 부당이득도 갑에게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래 주의하셔. 위 일의 경우 A는 을과 병에게 그들 지분에 상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적법 점유야. 과반수 공유자로부터 물건을 사용받은 A의 점유는 불법 점유요, 적법 점유요. 적법 점유니까 적법하게 사용하는 거니까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고, 을과 병은 갑에게 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갑에게, 그거 주의하셔야 돼. 함정이니까. 3번 과반수 공유자 갑이 을병 동의 없이 A 토지 전부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봐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그리고 계약은 유효무효 나오잖아. 그러니까 계약은 매도하는 계약이니까 매매 아니냐. 그러니까 매매는 부담행위요, 처분행위요. 그러니까 유효무효를 물어볼 때는 부담행위 아니야. 그러니까 부담행위니까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 그렇게 쓰는 거예요. 부담행위로. 밑줄 그으셔.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밑줄. 그리고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해놓고 우리가 지금 뭘 물어보냐면 뒤에 유효무효 물어봤잖아. 그럼 매매는 처분행위, 부담행위. 그럼 부담행위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무효. 그러니까 매매나 임대차의 효력을 물어보면 항상 유효다 하면 돼. 매매나 임대차의 효력을 물으면 항상 유효다. 그 다음에 X토지 전부를 팔았어도 매매계약 자체는 뭐다고? 유효. 그리고 등기 다 해주면 갑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넘겨주면 처분행위니까 그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지. 4번. 자, 이제 4번 본다. 갑이 단독으로 X토지를 C에게 매도하고 C의 명의로 이전 등기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전부 무효요, 갑의 지분만 유효요. 4번을 별표 해놔야 돼. 전부 무효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5번. 병이 갑과 을 협의 없이 X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자, 을은 병에게 내놓으셔 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 이해하셔요? 왜냐하면 소수지분 공유자는 다른 소수지분 공유자에게 전부 내놓으셔 못한다. 한 장 넘겨보셔요. 다 같은 거니까 39번 봐요. 39번. 합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번.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 처분 못하고 분할 청구 못한다. 합유는 조합체가 끝나거나 합유물을 팔아먹게 되면 합유관계는 종료한다. 4번. 합유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맞아, 틀려? 그 부분이 틀린 거야. 항상 합유자의 지위나 지분은 상속이 안 된다. 어떻게 동업자의 지위가 상속이 되겠어? 그 다음에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40번 공동소유. 틀린 것은 합유자가 사망했다. 지분을 상속하는 것은 아니다. 2번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총유물 나오면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총유물에 대해서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지. 3번 공유자가 1년 이상 의무이행을 지체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공유 지분을 파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번 공유물 분할의 효과는 협의 분할이든 재판 분할이든 소급표가 없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소급표가 없으니까 소급표 있는 거 생각하면 무건 또 취치에 외우면 되는 거예요. 소급표 있냐 없냐.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무건 또 취치에 없으니까 소급표 없는 거지. 이렇게. 5번 공유물이 분할이 되는 경우 공유자, 5번에다 별표를 해. 5번. 자, 여기 한번 봐. 그러면 이 지분을 이렇게 갖고 있을 때 이 토지에 대해서 을구를 봤더니 을구에 대해서
저당권자 A, 채무자가 갑이야, 갑. 그러니까 갑은 자기 지분만큼 얼마든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그럼 채무자 갑이 5분의 3만큼 저당권 설정했는데 저당권이 설정해놓고 이게 공유물이 분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저당권은 그냥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추구표라고 그래.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채무자 갑에 분할된 갑이 요만큼만 만약에 분할받았다면 채무자에게 분할해간 토지에만 저당권 효력이 집중되게 한다면 저당권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자, 공유자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채무 변제 도래 전에 목적물의 분할이 이루어지면 저당권 효력은 다 끝까지 쫓아간다 하시면 돼요. 전부에서 5분의 3이다 하시면 되고 채무자가 분할해간 토지 위에 여러분들은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만 비춰보시면 돼요. 집중 동그라미 쳐. 공유물이 분할이 되는 경우 공유자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공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집중 그러면 틀렸다 해버리면 돼. 집중이라고. 자, 그러면 스피드 체킹 관련 한번 보고 가자. 자, 19번 봐. 19번. 공유에서 시험 나오는 거 보자. 1번. 소수 지분 공유자는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에게 공유물 내놓으시오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2번. 조합재산은 합유이고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합유이고 여러분들 주택법상 재건축 조합에서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부분 있잖아. 그러면 총유야, 총유. 재건축 조합의 재산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몫은 총유다. 3번. 합유 지분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게 있거든. 여러분 집합건물법에서 집회 소집할 때는 그 어떤 결의를 얻어야 돼. 그런데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집회 소집하잖아. 그때는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총유물에 대해서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외워놓으면 다 문제 맞히는 거예요.